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신당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연대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세 번째 권력 축사를 예전에 네. 오셨는데 맞아요. 전 예, 대표가. 한번 오셨어요. 그때 이제 첫 마디가 여기랑 같이 안 한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죠. 저희가 투샷으로 같이 잡힌다고 했을 때 플러스가 되는 정치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쉬울까요? 두 여당 야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의당 이슈를 많이 할 기회가 잘 없는데 정의당 이슈를 조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뭐 이제 최근에 사실은 뭐 당 상황이 그렇게 막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볼까 했는데 지금 좀 상황은 사실은 이제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흐름을 한번 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이제 시정연설에서의 또 포인트로 네. 예시를 들자면 지금 네. 당 상황이 어떤지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앉아 계셨죠. 네. 네. 노 기립, 노 박수. 그렇죠. 이제 네. 국민의 의원님들은 맞는. 기립, 박수 하셨죠. 그리고 정의당은 어땠냐면 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저는 기립해서 박수도 다 쳤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서 계시기만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입장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시다가 나중에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에 대해서도 입장이 지금 갈리고 하나로 좀 정해지지 않을 만큼 서로 의견이 다양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의당이 재창당 혹은 혁신을 해야 한다라는 네. 걸로 지금 1년째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 지도부가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어떤 분들은 또 환영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명분도 실리도 없다 그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정의당이 가령 이제 녹색정의연합 뭐 같은 걸로 당명을 개정하면 녹색당은 이 연합당의 후보자를 파견을 하고 그 비례 앞순번에 공천 전략 공천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당선되면은 녹색당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그 이상하죠. 합당이 아니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이러면은 이거는 뭐 녹색당이야 원내 진입이 목표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녹색당의 그런 총선 전략을 왜 정의당의 재창당 전략이라고 제출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되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정파, 이정파, 저희도 정파들이 있어서 지도부가 이런 정파 간의 합의만 끝내면 다 이런 안을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네. 당원들께서 그렇게 봐주시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상상해보면 1, 2번에 녹색 혹은 또 노동 전략 공천을 하고 네. 3번, 4번에 일정파, 이정파 이런 후보들이 경선에서 당선되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20명도 안 되는 자강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20명도 안 되는 지역구 후보를 데리고 총선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녹색 정의 연합 혹은 좀 더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 당에 어떤 실리가 있는가? 네. 좀 더 많이 당선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의원님은 어쨌든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쭤보면 이게 녹색당은 사실은 기후 위기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니까 그런 거 의견 자체는 크게 이견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이렇게 녹색당과 연합을 해서 기후 정치라는 표현이 맞나? 아무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런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취지는 좋아요. 왜냐면 저희 이제 정의당 같은 의원단도 1년차 때부터 국정감사 의제로 기후위기 극복에 관한 의제를 메인 의제로 선정을 하고 네. 노동 의제를 선정하고 그렇게 녹색과 노동을 이렇게 중심으로 둔 활동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기후 정치를 정의당이 제대로 해내려면 일단은 지금 녹색당 후보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총선 기간에만 이거 그린워싱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 이미지만 쏙 빼먹고 정작 정의당이 이제 녹색 정책이나 정치인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더 충분히 이제 노력하거나 고심하지 않고 그 총선 기간에만 써먹는 거 아니냐. 네. 약간 좀 더 말하자면 녹색당의 정의당의 기후 정치를 아웃소싱 해버린 거 아니야? 네. 이게 책임 정치야? 하는 전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 정치는 해야 하는데 네.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이제 재창당이나 혁신이라 함은 네. 우리끼리 했다라고 선언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바깥에 시민들이 보실 때 이 정도면은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이제 완료가 되는 건데 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않잖아요. 네. 복잡한 상황이네요. 이게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총선 앞두고 사실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런 신당 관련 이슈들 그래서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여러 이제 그 사람들 어떤 이름들이 거론이 되면서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
정책들과는 연대할 수 있다 없다 뭐 약간 뭐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원님 생각하신 것 좀 있으세요? 우선은 저는 이제 저의 기준이 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21대 국회를 보내면서 네. 만악의 근원은 양당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10위권 선진국이고 네. 좋은 정책을 개발할 역량이 없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지금 좋은 정책이 없어서 시민들이 힘든 게 아니라 네. 그 좋은 정책을 논의해야 할 좋은 정치가 없기 때문이다. 뭐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매번 싸우기만 하고 사실 결과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네. 이런 지가 이제 거의 이제 4년에 가깝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당제를 타파하고 이렇게 이름 무늬만 다당제인 게 아니라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진실된 의미에서의 다당제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치 하나만으로도 동의를 하신다면 다 모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 양당제 네, 잠깐 싸움을 멈추고 네. 뭐 어떤 견해 차이, 정책적 견해 차이는 멈추고 다 모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뭐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선을 긋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네. 선을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이제 서로 이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그 말을 잘 못 바꿔서 그냥 네. 솔직하게 여쭤보면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신당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림이 그렇게 구도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러면 연대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 프로그램 나와서 그 얘기하면 저희 당원들이 또 그러니까요. 뭐라 하실 수 그러니까 있지만 이제, 그래도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저는 양당제 타파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만큼 절실하신가, 얼만큼 양해 가능하신가에 따라서 일단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너희 정치인들, 제3지대에 있는 신인 정치인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제3의 세력이 되어라라고 하시면 정말 뭐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겠지만 네. 지금 어쨌든 어느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고 이건 좀 하는 생각이 퍼뜩 드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신당을 꾸린다는 가정하에 네. 뭐 3번당, 4번당이 서로 되어서 다만 이제 우리는 1번당, 2번당처럼 이념 갈등만 하느라 시간 보내지 않겠다. 네. 그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서로에게 빈정거리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토론해서 어떤 결과물, 합의점을 도출하는 그런 좋은 정치, 좋은 정당을 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시민들께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권력 축사를 예전에 네. 오셨는데 이준석 맞아요. 전 대표가 한번 오셨어요. 그때 이제 첫 마디가 여기랑 같이 안 한다를 먼저 깔아놓고 이제 축사 시작하셨어요. 가능성이 네. 높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렇죠. 네. 뭐.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죠. 저희가 투샷으로 같이 잡힌다고 했을 때 이게 다 플러스가 되는 정치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네. 쉬울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고려가 있으신 거니까 그냥 궁금해.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해서 저희 작가는 넣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무리해서 넣었습니다. 예. 이런 얘기 이럴 때 해야 되죠. 네. 저도 신랑이 두 분. 정의당 얘기 재미있죠. 저도 관심 엄청 많은데. 그래서 그 위원장님한테 저 약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이제 제3당 이제 이제 여론조사도 막 나오고 네. 하는 와중에 이렇게 약간 좀 구도가 형성이 되면 이제 국민의힘에는 어떻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좀 리스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정의당과 녹색당과의 연합, 네. 이제 이걸 넘어서 뭐 노동당이나 진보당이나 뭐 그러니까 제3세력이 될 수도 있고. 제3 세력,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많이 나가서 신당 차린다고 하면 그것들을 포함하여 네. 이게 쭉 다 모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 하더라도 네. 저는 선거공학적으로 하여간 별로 큰 영향이 없다. 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면전에서 이렇게. 아니 저는 류호정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당도 물론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렵지만 상당히 지금 복잡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도 물론 집권 여당 소속이지만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네. 양당 기득권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균열들을 대표할 네.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 합의제적인 구조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저도 어쨌든 간에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걸 하려면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선거제도. 근데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가지고는 사실은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그냥 일시적인 합종연행 이상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작용해서 양극단으로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저는 저는 이번에 사실 좀 기대하긴 했었어요. 그 김진표 의장께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네. 정개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생산적인 안들이 막 나와가면서 이게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누더기처럼 개정됐던 그 선거법이 위성정당이라는 괴물을 낳고 뭐 이러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지적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바꿀 것이다. 바꾸려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사실 지금에 와가지고 이미 시한을 넘길 대로 넘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개편될 것이냐 하면 뭐 권역별 비례대표 정도 이제 하고 뭐 지난번에 문제했던 위성정당 방지 제도 정도 넣고 네. 뭐 그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결국은 양쪽으로 다 갈라서 모일 것이다. 근데 정의당은 전 이런 공학적인 측면보다도 지금은 뭐랄까, 그러니까 이 정당이 가진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이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데 좀 읽히거든요. 잘 정리돼서 나름대로 안쪽에서 노선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연대든 뭐든 이런 방식을 논의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좀 마음이 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밖에서 보더라도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혹시 만약에 이렇게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뭔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좀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총선 앞두고 계속 이어진다 이러면 뭐 약간 별도의 길을 말 그대로 선택을 하실 가능성도 굉장히 있으신 예민한 질문들 막 하시네요. 근데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 대회까지 당의 노선을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왜냐면 지금 정의당이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가라앉는 네.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탈출해서 새 배 타서 새로 이쪽으로 항해를 해 나가야 된다. 네. 그게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네. 당 대회 이후로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 당대회가 혹시 날짜가 저희가 지금은 12월 초로 잡혀 있습니다. 12월 초 네. 조금 시간이 그래도 있네요. 네.